네, 기지개 좀 펴주시고요. 제가 아까 시간에 좀 뻘소리를 좀 했는데 그 행정법적 시각 판사들이 그 얘기를 한 것이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젠가 그젠가 우리 경찰관들이 저 술에 취한 사람 집에다 데려다 줬어. 데려다 줬는데 술이 꽐라가 돼가지고 뭐 집이 어디지도 몰라. 근데 집이라고 하는 거기 뭐 계단인가 놓아두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밤새 죽어버렸어. 근데 우리 경찰관이 형사처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뭐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제 말이 잘못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 막 엄청 추운 날에 꽐라가 된 사람을 뭐 계단에다가 제가 정확히 죽은 내역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근데 계단에다 놓고 오니까 하여튼 추운 날에 뭐 영하 5도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거기 있다가 돌아가셨나 봐. 경찰이 잘못은 했는데 형사처벌은 좀 그렇죠. 아니 그러면 공권 아니 왜냐면 직무유기 자체도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 직무를 아예 안 해야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 직무를 수행했는데 뭐 좀 잘못해 그럼 직무유기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왁구가 똑똑 떨어지는 것을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 경찰관이 그 사람 집 찾아주려고 막 1시간 2시간 엄청 하다가 야 씨, 도저히 이 사람은 꼴라 돼가지고 해서 집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계단에다가 앉혀놓고 왔어. 야 그럼 된 거지. 그래 결국 죽었어. 그럼 잘못한 거죠. 경찰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이라는 것이 뭐 국가 배상을 인정해 줄 수는 있어. 그럼 이제 국가가 배상해 주는 것이지. 와 그걸 형사처벌에 그래서 그 판사 머리에 이 행정법적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이 그러니까 우리 그 판사들이 괜히 말 꺼냈나 보다 진짜. 이 판사들이 좌파에 경도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좌파에 경도했다는 것이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행정법을 읽다 보면 막 국민을 위한 것을 설치해놨어. 좋아요. 좋은 거야. 좋은 건데 다만 똥오줌을 가려야 돼요. 행정법학자들은 그냥 국민을 위해서 막 설치해 놓은 것이라니까. 그러면 그 국민을 위한 그 취지는 이해를 하되 그 판사들이 막 그걸 너무 막 거기에 경도돼 가지고 막 하면 그건 좀 안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국가에 있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행정법이거든요. 모든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행정처임인데 야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사람이고 경찰 공무원도 사람인데 술에 취한 사람 집 찾아주려고 1시간 2시간 막 헤매다가 집 그 계단에다가 놓고 왔어. 와 그거를 잘못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형사처벌하기로 벗으면 와 그럼 경찰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경찰 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에서 국민을 위한 측면에서 이 행정소송제도를 마련하고 국가배상제도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행정소송제도는 그냥 행정소송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 형식에 들어와야 행정소송, 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한 행위 형식이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그래서 행정법학자들이 국가가 하는 일 중에서 이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행정행위 개념에 들어가면 그 행위들만큼은 행정소송, 항고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 논리를 펼쳐가지고 그 행정소송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행위 개념 안에 들어와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행위는 학자들이 개발한 개념입니다. 학자들이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그 국가가 한 행위 중에서 행정행위 틀 안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 제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법에서는 행정이란 말이 그냥 들어오지 않고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학자들이 쓰는 말이고 처분은 실정법상 개념이고요. 그래서 자 먼저 행정행위의 의의. 의의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 행위를 이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행정행위는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라 즉 법률에는 행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법률에는 처분이라고 하지 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는 실정법상 개념이 아닌 학문상 정립된 개념으로서 실정법에서는
인가, 허가, 면허, 결정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행정소송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개념 요소가 행정청의 행위여야 하고요. 이 행정에 들어가려면 행정의 개념에 들어가려면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고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여야 되고요. 다만 그 밑에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이제 입법이거든요. 입법, 법규명령 제정, 입법은 행정행위가 아니고요. 대신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 구체적 행위라면 일반적 구체적 규율도 행정행위로 인정합니다. 뭐냐면 자, 구체적 규율이어야 되잖아요. 구체적 규율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체적 규율에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 있고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 있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이것은 이제 입법이죠, 입법. 이것은 입법이고 구체적 규율 안에 개별적 구체적 규율,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 있습니다. 행정행위 또는 처분하면 주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죠. 그래서 뭐 이 개별적이냐 일반적이냐 이것이 개별적 특정인에 대해서, 일반적 모두에 대해서, 구체적 추상적 구체적 특정 사건에 대해서, 추상적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개별적 일반적은 지금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오연웅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바쁜 거기를 건너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고, 추상적은 그냥 무단횡단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무단횡단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입법, 법규명령, 법률이나 법규명령에다가 금지 규정을 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적 오연웅이 신림동 사거리를 막 무단으로 횡단해, 구체적 사건, 거기서 이제 뭐 딱지를 끊는다든지 또는 뭐 무슨 뭐 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추가로 일반적 구체적인 것도 일반 처분이라고 해서 이 행정행위 개념에 넣습니다. 일반 처분이 통행 금지 또는 통행 금지의 해제. 그래서 뭐 특정 터널의 통행 금지. 그러면 그 터널을 통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되죠. 모든 사람이 되니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터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 금지 해제, 통행 금지 일반 하명, 통행 금지 해제 일반 허가. 그래서 그것까지 일반적 구체적까지 이 행정의 개념에 넣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구체적 규율인 일반 처분까지는 행정행위를 인정합니다. 이 말은 곧 여기 숨어 있는 것이 원래 행정처분,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에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데 일반적 구체적 규율까지는 인정하는 것이죠. 자, 법적 행위, 단순한 사실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고요. 자, 4번에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 즉 권력적 행위입니다. 권력적 행위. 이 행정행위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하면 6개월 동안 영업 못하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운전면허 운전하지 못하게끔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적 처분이 이 행정 처분, 행정 행위입니다. 자, 저 아래에 행정행위의 종류를 보시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안에 명예적 행위하고 형사적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명예적 행위에 허하면, 형사적 행위에 특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보시면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는 행위입니다. 의사표시를. 원래 법률행위가 의사표시 행위죠. 법률행위,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아니면 그냥 설명문이야, 설명문. 의사표시가 아니면 그냥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그래서 의사표시 행위가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는 행위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가 아닌데, 의사표시가 아닌 뭐 판단, 인식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일정한 효과가 붙어버리는 거, 이것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넘어가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안에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습니다. 명령적 행위는 저기 앞에다가 개념 정의를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앞쪽으로 좀 와보시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안에 거기 2번 동그라미 중간에 명령적 행위란 그 아래 자기 부자의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하거나 해제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그러니까 명하는 행위가 명의적 행위니까 그 명했던 것을 해제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인 것이죠. 명한 것이 명의적 행위라면 그걸 해제해 주는 것도 명의적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동전의 앞뒷면이니까. 자, 형사적 행위란 그때 새로운 권리상, 법률상 지위나 힘을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뭔가 막 힘을 주든지 막 변경시키든지 그러니까 형성적 행위인 것이죠. 자, 넘어가서 자, 명의적 행위 안에 하허면 그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 안에 특인대입니다. 하허면 특인대, 하허면 특인대. 자, 먼저 하명은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하는 것이 하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 부자기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이 허가. 나머지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이 면제. 이렇게 됩니다. 자, 형사적 행위 안에 특허인과 대리가 있어요. 자, 특허는 특별한 권리 또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 이 특허입니다. 특허가 특별 허가예요. 특별 허가. 특별 허가. 그래서 특별한 뭐 권리, 의무, 힘, 지위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특허고요. 자, 인간은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 또는 보충해서 완성하는 행위인데 무인가 행위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거기 예시를 보시면 특허기업 양도인가 있잖아요. 이 특허기업이 뭐요? SKT 이런 것들이 특허기업입니다. 우리가 저 휴대폰 통신 사업, 휴대폰 이동전화 통신 사업을 신청한다고 다 줄 수 없잖아요. 뭐 신청한다고 다 주면 각자 막 선 깔고 막 하다 보면 나라가 진짜 이상해지지. 그래서 일정한 사람들한테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를 주는 거예요. 특허를. 자, 특허를 받은 기업에서 그 특허권이 얼마나 비싸겠어. 그렇죠? 근데 영업을 하려면 또 엄청 투자해야 되잖아. 영업하려면 투자해야 되고 영업하면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특허권을 받자마자 남한테 딱 돈 받고 넘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특허 기업을 양도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지들끼리 양도한다고 계약서 쓰고 막 해봐야 인가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인가도 형성적 행위인 것이죠. 인가가 필요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해. 인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야 무효. 그러니까 당연히 형성적 행위인 것이고요. 자, 대리. 제3자의 일을 행정청이 대신해. 그러고 나서 그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즉 거기 행여병사자의 유류품 처분. 노숙자가 사망해. 그럼 나라에서 이 가족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그럼 장례를 지내버립니다. 나라에서 장례를 지내주는 거죠. 나라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노숙자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죠. 나라에서 처리해주지만 그 노숙자가 직접 처리한 것처럼 똑같은 효과를 발생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형사적 행위입니다. 대신 해줬지만 본인이 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끔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형성적 행위인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특허 있어요. 특허. 이 특허는 특허에 해당하는 거 특허가 이것만이 아니지. 특허가 엄청 많죠. 그러나 하여튼 웬만큼 거론되는 것들은 싸그리 때려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음 중 허가가 아닌 것은 뭐 다음 중 특허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뭐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허가, 인가, 특허 이렇게 섞어서 넣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냥 특허만 딱 보는 거죠. 특허만 특허를 중심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특허를 보시면요. 먼저 거기 슬래시 3개 중에서 능력 설정 행위가 특허예요. 어떤 권리, 능력을 추가로 주는 것이 이 특허인 거죠. 그래서 능력 설정 행위, 자 공법인 설립 행위, 공증인 인가 임명 처분이 특허고 최근의 판례에서 주택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여러분 이 어떤 행위의 성질이 특허냐 인가냐 허가냐는 표현하고는 상관없어요. 표현은 막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 성질이 허가인지 인가인지 특허인지는 인가라고 써놓고 있지만 특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허가라고 써놓지만 특허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주택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또 주택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이렇게 설립 인가를 딱 받아버리면 엄청난 법률상 힘을 받아버리거든요. 그 주택 재개발조합이 막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주택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또 주택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로 받습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능력을 부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이 공무원 임용, 귀화허가 특허로 봅니다.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특허로 봅니다. 특허로. 자, 첫 번째로 와서 권리 설정 행위를 볼게요. 권리 설정 행위. 이 권리 설정 행위 안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중간까지가 나라 재산을 쓰는 거예요. 나라 재산을 쓰는 것은 특허로 봅니다. 나라 재산을 아무나 쓸 수 없잖아. 모두가 다 나라 재산 쓰게끔 막 해주지 않잖아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한테만 나라 재산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특허로 봐요. 자,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이 공유수면이 뭐요? 강이나 뭐 하천, 강, 바다 이런 것을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거예요. 나라 거. 특정인 것이 아니죠. 그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면허.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면허가 뭐 강가에다가 집을 짓는다든가 또는 저기 물건을 뭐 운송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강가에 또는 하천가를 좀 메꿔가지고 그걸 작업의 기반으로 좀 썼다가 나중에는 또 메꾼 거를 또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때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해주는데 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나라의 땅, 하천이나 강, 바다를 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라의 땅을 이 나라의 것을 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고요. 광업허가 뭐예요? 이거 탄광허가입니다. 탄광허가. 여러분 광업허가는 특허예요. 석탄 가공업 허가는 연탄공장, 석탄 가공업 허가는 허가입니다. 그냥 연탄공장, 석탄 가공업 허가는 허가고 광업 허가는 이거 탄광허가야. 탄광허가, 탄광, 금광 이거죠. 탄광, 금광 허가는 특허죠. 특허. 왜? 탄광, 금광 땅 파고 들어가. 아니 그 산이 지 산이라고 하더라도 딱 파고 들어가면 뭐 바로 뭐 10m 파고 들어가요. 막 100m, 500m, 2km, 3km 막 파고 들어가죠. 속은 다 나라 거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서 막 남의 땅까지 뭐 다 하는 그 나라의 산까지 다 써 먹는 것이 이 탄광, 금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업화가 나라 것을 쓰는 겁니다. 그냥 나라의 산 파서 이 금이나 석탄 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허고요. 어업면허 파다 나라 거잖아. 그래서 어업면허 특허고요. 자, 곡물 사용권의 특허. 곡물을 나라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점용허가, 하천 점용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다 나라의 것을 쓰는 겁니다. 나라의 것을 쓰는 것은 다 특허다. 자,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뭐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계약 이것이 이제 판례에서 특허로 봤는데 어쨌든 행정재산 나라 거 쓰는 거 특허다라고 봐주시고요. 자, 그 뒤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성질상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세구역의 설령, 이 설령이 설치 운영인데 그냥 표현에는 지문에는 보세구역의 설령 특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설령이 설치 운영이에요. 설치 운영. 자, 근데 보세구역이 뭐예요?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이 보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보세구역이 물건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받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수입하면서 관세를 받는데 특정 물품은 수입했다가 바로 외국으로 판매가 된다든지 또는 그 수입한 것을 조금만 가공해서 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 그 수입했다가 바로 외국으로 가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받아버리면 들어올 때 관세 받고 또 수출할 때 또 세금 또 받죠. 그때 부가가치 창출하면 또 세금 또 받죠. 이중으로 세금을 받는 것이죠. 이중으로 세금을 받으면 나라는 부강해진다고 단기적으로는 부강해지지만 그 업자가 경쟁력을 잃어버리죠. 물품 가격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도태돼 버리니까 나라가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수입하는데 수입했다가 바로 외국으로 수출한다든가 또는 수입했다가 조금만 가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보세구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보세구역을 그러니까 그렇게 수입한 것을 바로 또는 조금만 가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은 보세구역에서 작업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은 최초 수입을 할 때 관세를 안 받는다든지 또는 관세를 엄청 많이 깎아준다든지 하는 것이 보세구역입니다. 딱 들어봐도
관세 안 받는 거야. 특허죠, 특허. 보세 구역을 만들어 버리면 그 보세 구역에서는 관세를 안 받아 버리든지 또는 관세를 아주 조금만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허인 것이죠. 보세 구역의 설치 운영. 자,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특허 기업의 특허. 이 특허 기업의 특허가 자동차 운수 사업, 뭐 전기 공급 사업, 도시가스 공급 사업, 아니 전기 공급 사업, 도시가스 공급 사업 당연히 특허겠지.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단위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추가로 자동차 운수 사업, 여기 버스, 뭐 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특허입니다. 특허. 시내버스, 고속버스가 특허기 때문에 왜냐면 딱 노선을 지정해줘가지고 그 사람들만 운행할 수 있게 해주니까 특허인 것이죠. 근데 버스, 고속버스가 특허기 때문에 개인 택시도 특허인 거야. 저 앞쪽에 개인 택시도. 왜 그래? 우리 생각에는 뭐 개인 택시가 엄청 많으니까 허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근데 잘 따져보면 버스나 택시나 똑같은 거예요. 버스는 버스 규정에 따라서 택시는 택시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만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 택시 받으려면 여러분 지금 서울 받으려면 한 1억 이상 줘야 개인 택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인 거예요. 특허.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끝. 그래서 특허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두십시오. 특허가 어떤 것은 그래서 여기 딱 오실 때 나머지를 쫙 보다가 특허에서는 하나하나 좀 보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준법률행정 행정위를 보시면 법률행정 행정위가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거. 준법률의 행정위는 의사표시 이외에 관념 인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거. 대신 그 관념 인식에다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휘하게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통수학입니다. 공통수학. 준법률행정 행정위가 공증, 통지, 수리, 확인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확인하고 공증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뭘 구별하셔야 돼? 아니 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이 공증이 뭐예요? 공증이 각종 증명서 발급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공증입니다. 뭐 등기부 등본 발급해주고 각종 그런 거 발급해주는 것이 공증이에요. 그래서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사항이니까 확정된 사항이니까 컴퓨터에다 딱 들이 넣어놓고 등본 떼주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이나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해서 해주는 것이 이 공증이고 확인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공적으로 판단을 표시해 주는 것이 이 확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비교하셔야 됩니다. 확인,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증,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 옆에다 하나 좀 적어주시고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것이 공증이다 라고 좀 연상을 좀 시켜주시고 자 확인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공적인 권위로서 행하는 판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누가 합격했는지 다툼이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야 누가 합격자다 딱 발표하는 거. 자 당선인 결정 발명 특허 행정심판의 재결 이런 것들이 확인이고요. 자 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확실한 사항들을 컴퓨터에다가 때려 박아놓고 그것을 출력해서 각종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을 떼주는 것을 이 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면 공적으로 증명하는 인식행위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통지는 알리는 것이고 수리는 유효하게 수리하는 것이 수리입니다. 그냥 수리하는 것이 다 수리가 아니라 유효한 행위로 수리하는 거. 그래서 수리를 해야만 수리가 되는 거. 그것이 수리지. 그냥 수리하는 것이 무의미해. 그럼 그것은 수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유효한 행위로서 수령하는 행위, 수리. 자, 오른쪽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볼게요. 자, 기속행위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하고 재량행위는 행정청한테 일정한 재량이 있는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는 하더라도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재량 행위라고 합니다. 자 구별 기준은 먼저 요건 재량성과 효과 재량성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행정 작용에는 요건과 효과가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뭐 부정 식품을 판매하면 뭐 영업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요건 재량설에서는 요건 부정식품을 판매하면 이 요건에
불확정 개념, 확실하지 않은 개념이 있으면 그 확실하지 않은 개념을 해석하는데 행정청의 재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효과 재량설은 효과, 요건이 있을 때 취소, 정지, 처분, 이 효과에서 강행적으로 규정하면 기속행위고 재량적으로 규정하면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재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효과 재량설입니다. 자, 오늘날의 통설은 뭐예요? 종합설입니다. 딱 그것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따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1차적 구별 기준은 법률 문헌.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다만 법률 문헌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입법 취지 등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 종합설이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왜 그래? 오늘날에 이 행정법이 국민을 위한 학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는 그냥 그걸로 따져버리지. 통상적으로 우리는 공무원은 법률에서 하야한다라고 했으면 그냥 기속행위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재량행위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1차적 구별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행정법학자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입법 취지 등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즉 이 말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 거죠. 학자들은 어떤 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행정이 하는 일이 국민한테 꼭 필요한 일인데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면 행정법학자들은 국민한테 꼭 필요한데 그것을 행정이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비록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지만 국민한테 꼭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속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률 문헌 하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지 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1차적 기준이지만 그걸로만 판단하지 않고 해당 법률, 관계 법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종합설이고 그것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자, 아래 재량행위를 보시면 1번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량의 일탈 남용이죠. 재량의 일탈 남용은 위법입니다. 위법. 자, 2번에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면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고요. 자, 3번에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면 개입해달라고 경찰 개입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3번은 이제 반대되는 거죠. 2번 행사가 위법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고 불행사가 위법하면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다룰 수가 있죠. 자, 아래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를 보시면요. 행정행위 종류죠. 지금 행정행위 종류가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자, 상대방의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면 수익적 행정행위. 그래서 뭐 영업 허가, 뭐 특허 이런 것들이 다 수익적 행정행위고요.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업 정지 처분, 영업 취소 처분 이런 것들이 다 침익적 행정행위고요. 자, 이번에 복효적 행정행위란 하나의 행위가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고요. 그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가 어느 한 사람한테 그냥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침익적, 어떤 사람한테는 수익적 이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복수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면 혼합효 행정이라고 하고 한 사람한테는 수익적 효과, 제3자한테는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면 제3자효 행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수익적 행정이하고 침익적 행정을 이제 비교해 보면 자, 수익적 행정유는 법률 유보 원칙이 완화돼요. 즉 법에 근거가 없어도 수익적 행정유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침익적 행정유는 꼭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죠. 침익적 행정유는 꼭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신청을 보시면 수익적 행정유는 주로 신청하겠지. 주로 신청해서 뭐 영업허가, 뭐 특허 주로 신청해서 발급을 하겠죠. 주로. 자, 침익적 행정유는 신청과 무관하죠. 아니, 침익적 행정을 누가 신청해? 그죠? 영업 취소시켜달라고, 영업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침익적 행정행위는 주로 뭘 위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고요. 자, 수익적 행정행위는
절차를 좀 안 지켜도 상관없죠. 침입적 행정유예는 행정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받죠. 왜? 국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면 반드시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수익적 행정유예가 부관과 친숙하죠. 어떤 수익적 행정유예를 하면서 야, 너 반대급부로 뭘 좀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침입적 행정유예는 침입적 행정유예 뭐 영업허가 취소 정지를 하면서 뭐 또 부가적으로 또 뭘 붙여 완전 짜증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컨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허가해 주면서 허가 특허해 주면서 뭐 학교 용지 기부 체납을 부관으로 건다든가 이렇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뭘 옆에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관과 친숙한 것이 수익적 행정이고 침입적 행정이는 침입적 처분을 하면서 옆에 뭐 붙이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자, 취소 철회가 수익적 행정유예는 취소 철회하면 침입적 처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유예는 신뢰보호 원칙 등 일정한 취소 철회 제한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침입적 행정유예는 취소하면 수익적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 제한의 논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소 철회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래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유예. 자, 대인적 행정유예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하는 행정행위. 그래서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행정행위. 자, 대물적 행정행위는 대상인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행정행위. 뭐 자동차 검사나 뭐 건축물 준공 검사 뭐 이런 것들. 자, 이것을 대인적 행정행위하고 대물적 행정행위를 왜 구분을 해? 이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대인적 행정행위는 사람의 주관적인 요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남한테 넘길 수 없는 것이죠. 의사면허 남한테 못 넘기잖아요. 남한테 넘기면 안 되지. 사람의 주관적인 요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없는 것이죠. 대신 대무적 행정행위는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이나 시설을 넘겨받은 사람한테도 이전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전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 대인적, 대물적 행정행위를 구분합니다. 대인적 행정행위는 이전 가능성이 없고 대물적 행정행위는 이전 가능성이 있고요. 자, 혼합적 행정행위는 주관적 사정하고 객관적 사정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합적 행정행위는 이전 등에 있어서 당연히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대인적 행정행위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일방적 행정행위하고 쌍방적 행정행위. 자, 일방적 행정행위는 행정이 직권으로 그냥 행정 혼자의 힘으로 발동하는 것이 일방적 행정이고 쌍방적 행정위는 신청을 받고 하는 거. 신청을 받고. 그래서 일방적 행정위는 주로 침입적 행정위. 침입적 행정위는 누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대신 쌍방적 행정위는 수익적 행정위. 뭐 인허가라든가 특허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발급받는 거 이런 것을 쌍방적 행정위. 신청,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그것이 쌍방적 행정위. 여러분 밑에 처분은 저는 행정기본법 보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주시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보면서 다 봤던 내용들이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허면 특인대 중에서 하허면 이것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허면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명을 보시면 하명은 자기 부자의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부자기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이 허가고요.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이 면제입니다. 자, 자기 부자의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하는 거 하명. 자, 유형을 보시면 자귀하명, 작위,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명령. 그게 자귀하명입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 철거 명령. 야, 건축물 철거해. 철거하라는 거. 그러니까 자귀하명. 자, 부자귀하명.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하는 거. 이게 금지죠, 금지. 부자귀하명. 하지 말라고 명하는 거니까 금지하는 것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부자귀하명 이꼴 금지. 똑같은 말이고 가장 보편적인 하명이고요. 예시를 보시면 영업 정지처분. 영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업 정지처분. 부정식품 판매 금지.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이렇게 금지시키는 것이 부자귀하명이고요. 자, 수인하명은 기억의 중간에 자신의 신체 재산에 가해지는 사실상 침해를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예컨대 범죄 예방과 제지 위헌방지위한 출입 등을 하면 수인할 의무 이런 것을 수인하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정이 국민한테 특정 수인하명을 별도로 발령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야, 너
너 인내해. 이렇게 할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수인 함명만 단독으로 발령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좀 쉽지 않죠. 그래서 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인 함명은 단독으로 이렇게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한테 권력적 사실행위를 할 때, 즉 뭐 직접강제, 즉시강제 이런 걸 할 때에는 거기에 수인 함명이 결합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즉시강제를 하면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수인해야 되는 것이죠. 수인하지 않고 개겨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죠. 직접강제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수인함명이라는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를 할 때 수인함명이 결합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수인함명이고요. 자, 급부함명, 금전이나 물품, 급부를 명하는 함명, 조세부가처분, 과세처분이죠. 과세처분, 수수료부과 이런 것들이고요. 자, 경찰 함명의 효과, 이 함명의 효과하고 그 다음에 함명 위반의 효과,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함명의 효과, 함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 주체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3자에 대해서 의무 부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명, 행정 주체에 대해서만 의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업 정지 5개월, 그러면 5개월 동안 영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위반하고 영업했어. 그러면 누구한테만 책임을 져? 행정 주체, 국가한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정지 처분했는데 계속 영업해? 그럼 막 형사처벌도 받고 막 추가로 영업 취소되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영업 정지 기간에 영업한다고 해서 옆집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 나한테도 손해배상해줘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아니 책임은 국가한테만 진다니까요. 이웃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이 함명의 효과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표현해서 행정 주체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니은에 원칙적으로 수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물적 함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인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칩니다. 이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대인적 처분이냐 대물적 처분이냐. 그래서 대인적 처분이면 이전성이 없고 이전 가능성이 없고 대물적 처분이면, 그래서 대물적 함명이면 물건을 승계받은 사람도 이 함명의 효과를 받습니다. 자, 함명 위반의 효과. 경찰 강제와 경찰 벌 부과. 여기 기억이 경찰 의무 불이행, 니은이 경찰 의무 위반입니다. 불이행은 뭐고 위반은 뭐요? 아니 우리는 그냥 뭐 불이행이 위반이고 위반이 불이행만 섞어서 쓰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머릿속에서 구별이 되죠. 자, 불이행은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위반은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행시키는 경제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이행은 강제로 이행시키는 경제상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위반은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니까 경찰 벌로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불이행을 경찰 벌로 넣어놓고 의무 위반을 강제 집행을 넣어놓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섞어서 우리가 쓰지만 엄밀히 구분해 보려면 머릿속에서 당연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주소를 생각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자, 기억에 함명에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위법할 뿐이에요. 위법하니까 위법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도 받고 뭐 추가적으로 행정처분도 받고 할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 법적 효력이 뭐냐면 사법상 효력을 말하는 뭐냐면 영업 정지 5개월 동안 영업하지 말라는 부작위 함명이지 않습니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을 계속해서 팔았어. 뭘 팔아봐? 음식물도 팔고 막 술도 팔았어. 음식물 판 거, 술 판 거 토해내라고 할 수 없잖아. 음식물 돈 내고 사 먹었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돈 내고 사 먹었는데 거기 영업 정지 기간에 판매한 것 같아. 다시 가가지고 뭐 돈을 내놓으라고 하든지 뭐 일자리를 내놓으라든지 필요 없는 것이죠. 왜? 아까 함명의 효과는 행정 주체한테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허가받지 않고 또는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음식물을 팔았건 술을 팔았건 판매한 행위는 그 사법상 효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팔았고 돈 받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신 행정 주체에 대해서 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죠. 행정 주체한테 형사처벌 당하고
좀 전에 영업 정지했는데 영업 취소 처분 당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해요. 그러나 무효는 아닙니다. 아니 판매한 것은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래서 하명에 위반한 행위 위법해요. 그러나 무효는 아닙니다. 위법할 뿐 유효합니다. 유효. 자, 아래 위법한 하명에 대한 구제 뭐 행정 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뭐 다 가능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경찰 허가 보겠습니다. 경찰 허가. 자, 의가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 해제해서 아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경찰처분. 그래서 이 허가라는 것이 뭐냐면 자연적 자유인데 여러분 각종 우리 영업하는 거 대부분 다 허가죠. 이게 자연적 자유죠. 뭐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질서 없이 그냥 막 해버리면 막 난장판 되겠죠. 막 길에서도 팔고 막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일정한 왁구를 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왁구를 짠 사람이 허가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허가 신청해 주는 거. 그래서 애시당초 유해한 것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사회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일괄적으로 싸그리 금지시켜 놓은 다음에 일정한 요건만 갖춰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따닥딱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준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다만 그 밑에 예외적 허가랑 예외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허가는 원래 유예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외적 허가는 조금 유예성이 조금 있어. 조금 유예성이 있는데 허가는 허가야. 그것이 이 예외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예외적 허가 밑에 사회적으로 좀 유예성이 있어.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령상 금지가 원칙이나 아까 허가는 자연적 자유야. 유예성이 없어요. 자연적 자유인데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금지시켜놨다가 요건만 갖추면 싸그리 그냥 허가해 주는 것이 허가고 예외적 허가는 허가인데 유예성이 조금 있어. 그래서 금지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그 금지를 해제해서 해당 행위를 적법하게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유흥음식점 허가, 유흥음식점이 룸사롱이죠. 룸사롱 허가, 카지노업 허가, 마약류 취급자 허가 이런 것들을 예외적 허가라고 하고 아래 이것을 구분할 때 왜 구분을 해? 허가는 기속행위이고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왜 그래? 허가는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건데 사회 질서를 위해서 싸그리 금지시켜 놓은 다음에 요건을 갖추면 그냥 기계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허가거든요. 그래서 허가는 요건을 갖췄으면 허가 내줘야지. 뭐 음식점 허가, 물론 이제 음식점 허가 실제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음식점 허가, 뭐 단란주점 허가, 요건만 갖추면 가게 얻어가지고 그냥 신고하면 가게 얻어가지고 신고하든 허가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나 이 예외적 허가는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좀 있기 때문에 따져봐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 그냥 일반적인 허가는 기속행위. 요건만 갖추면 해줘야지 허가는. 자, 아래 지금 허가의 성질을 보시면 기본적 성질이 명령적 행위, 하어면 특인데 하어면 명령적 행위, 특인데 형성적 행위. 자, 명령적 행위. 그다음에 기속 행위.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춰오면 당연히 허가해 줘야지. 요건을 갖췄는데 누구는 허가해 주고 누구는 허가 안 해줘.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적으로 기속 행위고요. 자, 경찰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 이 허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명하는 것이 하명이고 그 중에서 부자기 의무 금지 부자기 의무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 허가 이거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허가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것 기억의 두째 줄 중간에 자연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데 그치며 그것으로 인해서 권리, 능력, 기타 힘을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능력, 기타 힘을 설정하면 특허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니은에 허가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에요. 통상. 자, 근데 그 밑에 뭐 법률상 보호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아래 경찰 허가와 타 법률과의 관계. 경찰 허가는 법률상 경찰 금지를 해제하는 데 그치고요. 다른 법률상 경찰 금지
를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뭐 술집이건 음식점이건 영업허가 뭐 신고를 하건 허가 신청을 하면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내줍니다. 왜 내줘? 그 시청에서 공무원인지도 몰라. 시청에서 공무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없어. 그냥 내 주민등록번호 넣으면서 신청하면 그냥 해줍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시청에 영업허가 신청해서 영업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영업할 수 있어? 아니, 우리 영리 행위 금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공무법상 영리행위 금지 의무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까지 그냥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법령에서 규정한 그 금지만 해제되는 것이지 타 법령상 금지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영업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업하면 되죠. 나라에서 모를 것 같죠. 하여튼 우리 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돌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쪽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감사원하고 뭐 행안부 이런 쪽에서 1, 2년에 한 번씩 막 돌려봅니다. 공무원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돌려봐요. 전 공무원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한다니까요. 또 공무원이 형사처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만 안 하면 몰라. 알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우리 경찰 공무원이 형사처분 뭐 어디 내 지역에서 음주운전했어. 그러면 그냥 다 알잖아. 우리 경찰 동료들이 아니까 이제 경찰이라는 것을 아는데 타 지역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어.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얘기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공무원이 아닌 것처럼 해서 그냥 주민등록번호에서 그냥 형사처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냥 몰라. 그러나 일정이 한 1, 2년에 한 번씩 저 중앙에서 계속 돌려본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적발되면 통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리 업무 하다 보면 한 1, 2년 뒤에 딱 걸려버리는 것이죠. 또 형사처벌 당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 않았어도 1, 2년 뒤에는 반드시 통보가 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짱구가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해당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만 해제되는 것이고 타 법령상 금지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에 공무원이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도 식품위생법상 금지만을 해제한 것이고 국가공무법상 영리 업무 금지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식당 영업 못하는 것이죠. 자, 아래 기억에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허가 받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신청하겠죠. 그렇죠. 근데 니은에 신청 없이 직권에 의해서 행하는 허가도 존재합니다. 이게 뭐요? 통행금지의 해제. 아까 여러분 통행금지 하명이죠. 통행하지 말라는 거니까 부작위 하명이죠. 근데 통행금지 해제 부작위 하명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가인 것이죠. 허가. 통행금지 해제. 금지 해제. 허가입니다. 허가. 자, 통행금지 해제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신청에 의하지 않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허가의 종류 안에 이 신청에 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하는 거 얼마나 많아? 안 많지. 눈곱만큼이지. 그렇잖아요. 대다수 허가는 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신청에 의하지 않는 거 이거 일반 허가 이것은 눈곱만큼이잖아요. 그러나 허가하고 특허를 비교할 때는 이걸 끄집어내서 얘기합니다. 특허는 신청 없이 하는 특허는 없지. 특별한 권리를 주는데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권리를 주지는 않죠. 이동통신 사업 허가. 이동통신 사업 허가 말은 허가지만 특허죠. 특허. 할 때는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심사해서 주지 않습니까?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 특허해 주진 않죠. 허가도 99.99%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저 0.0001%에 이게 일반 허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허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머릿속에다가 일부러 박아 주셔야 됩니다. 왜? 허가랑 특허랑 비교할 때는 이 일반 허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허가 안에는 일반 허가도 있는 것이죠. 특허에 일반 특허는 없는 것이죠. 일반 특허. 모든 사람한테 특허를 주면 특허가 아니지. 오케이?
모든 사람을 허가해 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특허를 줄 수는 없는. 그러면 특허가 아니죠.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니은에 신청 없이 직권에 의해서 하는 허가도 존재한다. 이것을 머릿속에 일부러 이렇게 심어 주셔야 됩니다. 자, 디귿에 수정 허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20층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15층 건축 허가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3번에 대상의 허가는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 절대적 금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절대적 금지 뭐 살인의 금지를 허가해 줄 수는 살인하도록 허가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4번에 허가 신청 시와 허가 처분 시 법이 다른 경우 허가 기준이 되는 법령. 처분시법. 행정기원법 볼 때 본 거랑 똑같습니다. 행정기원법하고 이거 똑같습니다. 처분시법을 기준 내야 되지. 신청시법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법령이 바뀌었는데 법령 바뀌기 이전 위법한 처분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처분시법을 기준으로 해야 적법한 처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무허가 행위의 효과가 아까 하명에 위반한 행위의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행위의 효과, 무허가 행위의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유효해. 그래서 아까는 영업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냥 영업했을 때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했어. 똑같아요.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법상 법률에 무허가 음식점을 해도 음식물 사고 판 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 음식물 산 사람이 나 토해낼게 돈 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니은의 허가는 행위의 적법 요건입니다. 그래서 효력은 그냥 있으니까 유효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일 뿐. 즉 허가 없이 했으면 위법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적법 요건인 것이죠. 허가를 받고 했으면 적법, 허가를 받지 않고 했으면 위법. 그러나 허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 허가와 특허를 구별해 보시면 자, 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의 해제고요. 특허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자, 성질이 허가는 기속행위, 특허는 재래행위.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 특허는 재래행위입니다. 특허는 따져보고 나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허가는 아니 자연적 자유를 딱 금지시켜 놓은 다음에 요건을 갖춰서 허가 신청하면 해줘야지. 그래서 허가는 기속행위인 겁니다. 자, 신청에서 허가 특허를 구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 특허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죠. 그러나 허가는 99.99%가 신청을 요하는데 저 일반 처분 0.0001% 일반 처분에서는 신청하지 않았어도 그냥 통행 금지를 해제시켜 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와 특허를 구분할 때 신청을 반드시 요하느냐 신청 없이도 해주느냐를 가지고 허가 특허를 구별합니다. 그걸 좀 유심히 좀 봐주시고 허가의 상대방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 처분 이것도 일반 처분을 연상시켜야 이게 가능하다니까. 이게 특허는 특정인한테만 하는 것이죠. 특허를 불특정 다수인한테 특허를 해주면 특허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 허가 신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느냐 그 상대방이 누구냐 이걸 얘기할 때 일반 처분 그 허가에 아주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 일반 처분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이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강조드린 것이고요. 자, 국가의 감독이 특허는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고요. 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해제해 준 것이 뿐이기 때문에 그냥 소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고요. 선원주의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신청했다면 먼저 신청한 사람을 해주는 것을 선원주의라고 합니다. 선원, 먼저 원한 사람을 우대해 주는 거. 그것이 선원주의입니다. 근데 허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죠. 왜? 그냥 이것은 뭐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자유를 해제해 주는 것인데 자연적 자유를 해제해 주면서 뭐 10개밖에 해줄 수 없는데 20명, 30명이 신청했어. 그럼 뭐 어떤 기준으로 해요? 그냥 먼저 신청한 사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특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통신사업 특허를 해주는데 먼저 신청한 사람이 해줘?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께 다 고려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잘할 수 있는 업체한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원주의, 먼저 했다고 특허는 먼저 했다고 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래 경찰 면제를 보시면 허가가
부작위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 면제는 자기급부 수인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 그래서 자기급부 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시켜 주는 거죠. 병역 면제나 조세 면제. 또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저 30분에 시작할게요. 30분에. 예.